여러분 안녕하세요, 툭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갤럭시 노트 10을 사용해봤을 때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겼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서 인기 있었던 댓글 중 하나가 그래서 톡선이님은 노트 10을 구입하셨나요? 노트 10 플러스를 구입하셨나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제가 리뷰어잖아요. 이미 노트 10을 사용을 해봤으니 노트 10 플러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 10 플러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리뷰도 제가 제품을 받는 즉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을 사용해봤을 때 좋았던 점, 좋았던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디자인에 관해서는 정말 의견이 같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노트 10 정말 디자인 최고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다시피 저도 사용해봤을 때 정말 볼수록 예뻤고요. 제 작은 가방 안에 노트 10도 들어가고 그 외에 뭐 파우치 같은 경우들도 여유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노트 10이 이렇게 얇아지니까 가방 안이 넉넉해지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무게, 두께 이 부분 정말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노트 10, 노트 10 플러스가 전면 카메라가 하나란 말이죠. 저는 사실 전면 카메라가 노트 10도 하나고 노트 10 플러스도 하나라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좀 우려를 했어요. 셀피의 시대잖아요. 저도 정말 셀피 많이 찍거든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촬영할 때는 거의 셀피로 촬영을 하고 뭐 브이로그를 촬영하러 나가도 셀피 모드로 하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셀피 모드의 카메라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어마무시하다. 노트 10에 비해서 S10 플러스가 훨씬 더 뭔가 2배 효과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휴대폰 화면으로 볼 때는 S10 플러스가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오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그 두 가지 영상과 사진을 다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노트 10이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 왜냐면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백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노트 10이 조금 더 사실적이고 화이트 밸런스도 잘 잡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조금 더 잘 표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물론 갤럭시답게 어느 정도의 미백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줘야 또 사진 찍을 맛이 나잖아요. 전면 카메라의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만족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S펜의 번역 기능인데요. 이거는 노트 9에서도 없던 기능이었어요. S펜을 딱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번역기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손쉽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노트 9 사용했을 때 빅스비를 이용해서 번역하는 거 정말 잘 활용했거든요. 근데 그 번역 기능은 캡처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S펜으로는 진짜 딱 클릭만 하고 클릭도 아니야. 그냥 갖다 대면은 그냥 번역이 돼요. 너무 순식간에 번역이 돼서 그냥 원서 읽는 거나 혹은 뭐 해외 기사 같은 거 읽는 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S펜의 번역 기능 정말 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기능은요, 이번에 S펜의 기능 중에서 또 강조한 기능이고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 기능이에요. 손글씨를 적으면 그걸 텍스트로 번역해주는 기능 있잖아요. 아직은 부족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한 10번 정도 적으면 인식률이 한 6, 7개? 6, 7개 정도는 그래도 번역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한 3개, 4개 정도는 한 번 더 해보고 뭐 이렇게 과정을 좀 거쳐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그걸 또 다시 띄어쓰기도 없애야 되고 글씨를 잘못 인식하면 제가 또 편집으로 다시 적어야 되니까 이런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노트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손글씨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줄, 두 줄 쓰고 그냥 저장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많은 노트들을 하나로 이렇게 분류하기가 참 어려운데 손글씨를 적고 나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또 손글씨 자체도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검색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톡선이라고 적으면 손글씨로 적은 것도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텍스트로 적어드린 것도 같이 읽어드려요. 그래서 노트를 분류하고 정리하기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식률이 30% 정도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그런 혁신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영상을 만들 때 재미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아졌어요. 제가 또 유튜버답게 영상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또 늘 파워 인스타그래머를 꿈꾸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재미있게 짤로 만드는 거 저도 관심 있게 늘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에 노트 10으로 좀 재밌게 많이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화면 녹화 기능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손글씨로 적을 수 있는 거 또는 제 얼굴 동그란 원에 나와요. 그래서 제 얼굴이 조금 짤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녹화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얼굴로 이렇게 막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손글씨로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뭔가 영상을 하나 올렸을 때보다 조금 더 재미난 무언가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미있었던 기능은 동영상을 녹화하면서 제가 손글씨로 S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되게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누군가를 골려 먹을 때 또 잘 사용하시면 재밌는 이벤트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 기능에 정말 많이 당했어요. 자꾸 앞에서 크크크크 하면서 막 크크크크 하면서 계속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촬영 당하는 저도 도대체 또 뭘 갖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결과물을 봤는데 그냥 일반 평범한 영상도 그렇게 글자가 추가가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글자 같은 경우는 사실 편집했을 때 프리미어 프로로 많이 돌렸던 그런 효과들이었어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까지 안 가고 그냥 휴대폰으로 S펜으로 그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2가지 정도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제가 아직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기대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덱스 기능이요. 덱스 기능. 덱스 기능을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덱스 관련 앱이 아직 출시가 안 됐더라고요. 아직 오픈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윈도우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창도 같이 열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이런 덱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니터에 추가로 HDMI 선을 연결을 해야 됐어요. 그치만 이런 선을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롭잖아요. 저도 이전에 노트9 사용하면서 이 덱스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HDMI 선을 또 추가로 구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덱스 기능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윈도우 OS뿐만이 아니라 맥 OS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맥북 프로로 편집을 하면서도 안드로이드에 있는 영상을 옮길 때 늘 샌드 애니웨어를 좀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뭔가 딱 안드로이드 트랜스퍼라는 뭐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이용을 해서 옮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덱스 기능이 유효하다면 바로 드래그로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상 파일을 전송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이런 편리함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이유들은 제가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노트9에서 노트10 기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노트9이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10입니다. 화각 같은 경우에는 노트10이 훨씬 더 화각이 넓네요. 늘 최신 휴대폰이야 좋긴 좋죠. 이 가격이 문제라 그렇지 좋긴 좋습니다. 노트9보다 노트10이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후면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S펜의 번역 기능 이런 것들은 노트9에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이러한 좀 다양한 기능들을 또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동영상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당연히 노트10에 있고 노트9에는 조금 더 부족하고요. 무엇보다 노트9보다 노트10이 정말 베젤도 얇고 화면도 더 커 보이고 몰입감이 좋습니다. 가볍고요.
그래서 바꿔야 할 이유는 만들다 보면 늘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트 9도 아직은 정말 쨍쨍한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트 10에는 SD 카드 슬롯도 없고요. 이어폰 잭도 없죠.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 스피커는 제가 봤더니 두 휴대폰 모두 비등비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는 둘 다 훌륭하니까 뭔가 노트 9도 빠지지 않은 훌륭한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기기를 좋아하시고 새로운 휴대폰을 늘 맞이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노트 10을 구입하셨을 것 같고요.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노트 9도 아직은 좀 많이 훌륭한 휴대폰이다.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휴대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노트 10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좋았던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구매를 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 그리고 지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노트 10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대여를 마치고 반납을 한 상태예요. 정말 많이 아쉽긴 했었는데 노트 10 플러스를 또 구입을 했으니 여러분들께 전달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제가 제품을 받는 대로 빠르게 리뷰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폭염이 뭔가요? 저는 더위를 절대 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요? 저물 먹고 싶어. 저물.